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10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 강의 시작하는 것에 앞서서 또 선생님들 잘 준비하시고 계시겠지만 지난주에 이어서 저희 기말고사 대체 과제 책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계획서에도 써져 있는 책이고요. 제목은 바른 마음, 조너선 하이트가 지었고 왕수민이 옮긴 책입니다. 웅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온 책이고요. 지금 제가 공지사항에는 선생님들 이 책을 가지고 이제 15주차 기말고사 때까지 대체 과제로 제출하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다문화 교육의 관점에서 서평을 작성해 보시는 건데요. 지금 보면 볼륨이 꽤 두껍습니다. 그래서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학교 생활이라든지 이제 연구하는 와중에 조금 짬이 난다 이런 분들은 다 읽으시면 당연히 베스트겠고요.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다 읽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책에서 6장 바른 마음이 지닌 6가지 미각, 이 부분에서 하이트가 도덕성 기반 이론이라고 하는 걸 소개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 중심으로 읽으셔서 서평을 작성하시는 것도 무방하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으시면 제일 좋고 시간이나 여건이 되지 않으시면 일부분만 읽으셔도 됩니다. 저는 6장을 말씀드렸는데 나는 다른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이 기울여진다 이렇게 하면 다른 부분에 집중해서 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장, 2장, 3장, 4장 어느 장이 되었던 한 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6장이 가장 핵심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긴 합니다. 잊지 말고 15주차까지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저희 1교시의 다문화 인권 교육의 개념 정립과 발전 방향 소고라고 하는 인하대학교 다문화 교육 전공 연구자들의 지금 공동 연구 그 내용을 보고 있는 중이고요. 미국 다문화 교육의 역사라든지 현실, 그리고 여러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다문화 교육의 목표를 종합해 볼 때 다문화 교육 자체가 다문화 인권 교육과 직결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이게 연구자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바인 것 같았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권이 그렇게 강조된다는 점을 조금 더 추가적으로 언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9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9쪽 3장 다문화 인권 교육의 개념 정립 1절 다문화 교육에서 인권의 강조 이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도 1교시와 마찬가지로 오늘은 좀 편안하게 들으실 수 있게 칠판 판서는 생략하고 전체적으로 읽어 나가면서 필요한 경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다문화 교육의 개념에 따르면 다문화 교육의 본질 또는 성격은 다문화 인권 교육이 되어야 한다. 이는 다문화 교육과 인권 교육 간에 어떠한 관계가 되느냐 하는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 우선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인권 교육의 성격이 강조될 때 다문화 교육에서 인권 교육과 유사한 맥락을 갖게 되는 두 가지 지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교육은 다양한 문화와 인종, 민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적 요소에 주목한다. 이는 미국의 다인종 사회의 특징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 다문화 교육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또는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편견과 차별에 반대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적 다양성은 미국에서 인종과 민족이 중요한 원인이긴 하지만 그 밖에 경제적 계층, 지역, 성, 장애 연령 등
다양한 요소도 포함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이는 인권교육에서 소수자를 바라보는 다양성과도 관련이 깊다고 본다. 또한 다문화 교육은 차별, 불평등, 편견에 반대한다. 다문화 교육은 역사적으로 차별 금지에서 출발하였다는 점에서 인권 교육과 맥락을 같이 한다. 인권 교육은 적극적 인권과 소극적 인권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다문화 교육은 적극적 인권이든 소극적 인권이든 차별에 반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은 인권 목록에 있어 자유권과 구별되는 평등권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인권의 전 분야에 있어 소수자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면서 이른바 다수자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똑같은 맥락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저희가 지난주에 바사크라고 하는 사람이 인권의 변천 과정 1세대, 2세대, 3세대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었잖아요. 2세대, 3세대 간다고 해서 1세대에서 강조했었던 자유권적인 내용 이런 게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각 세대마다 보다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었었죠. 여기서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는 배제하고 다른 하나만 강조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자면 1, 2, 3세대 모든 버전을 합친 그런 인권 개념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수자의 인권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기능까지 한다는 점에서 발전권 이 내용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지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서요. 둘째, 다문화 교육은 교육 개혁 운동이라는 점에서 교수학습과 관련된 개혁 과정을 강조한다. 이 지점에서 개혁을 이끌어가는 교수자와 학습자의 다문화 역량 혹은 다문화 감수성이 중요하게 여겨진다. 이러한 점은 인권 교육이 인권 감수성을 강조하는 점과 교수학습의 방법에 대한 변화를 시도한다는 점에서 맥락이 유사하다고 하겠다. 또한 다문화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다문화 감수성 혹은 다문화 역량이 사회적 소수자가 처한 편견과 차별에 대해 인식하고 문화적으로 다른 학생과 민감하게 상호작용한다는 뜻이다. 이는 다문화 감수성 혹은 다문화 역량이 이주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완전 다른 맥락이긴 한데 종착점은 조금 비슷할 수 있는 논의가 저희가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았던 주 마지막 교시에 존 롤즈라고 하는 사상가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지금 이 논문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라고 하는 표현이 롤즈 방식으로 이야기하면 최소수혜자 이것과 동일선상에 놓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논문에서는 사회적 소수자, 롤즈 방식에서는 최소수혜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감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수성은 감정의 일종이라고 볼 때 감정은 굉장히 직관적인 요소이고 편향되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낯선 사람들한테 발휘되기 어려운 그런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이방인 혐오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인간이 지금 진화의 결과 가까운 범위의 집단을 넘어서는 다른 집단에 대한 이타적인 행동까지 할 수 있는 진화적 기원은 아직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감수성을 쉽게 발휘시키는 것이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또 다른 대안으로 롤즈 방식의 무지의 배일, 감지성을 통해서
가장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그런 위험한 상황, 이것을 가정해 가지고 그 사람들의 처지를 개선해주는 여러 가지 정책과 교육적 노력을 펼칠 수가 있겠죠. 다문화 교육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소수자들에는 문화적인 소수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적인 의미, 나이, 장애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롤즈 방식에서 이제 그 최소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이야기했을 때 후천적인 장애로 인해서도 그런 일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잖아요. 합리성을 발휘해 가지고도 이렇게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 벗어나는 거 충분히 논의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살펴봤었던 롤즈가 그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한 측면만 이야기하다 보면 균형이 조금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감수성이라는 감정 차원이 나왔기 때문에 합리성이라는 이성 차원도 한번 지목을 해보았습니다. 감수성과 지금 관련된 논의를 하고 있어요.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점은 다문화 교육이 모든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인권 교육이 소수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소수자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소수자에 대하여 편견을 갖지 않도록 다수자를 교육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궁극적으로 다문화 교육의 목표, 다문화 교육이 추구하는 사회는 인권이 존중받는 평등한 민주주의 공동체라는 점에서 인권 교육의 방향성과 일맥상통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 2절은 다문화 교육과 이주 인권의 관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 교재에서 직접 발표하는 챕터는 아닌데 이주민들 그런 현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루고 있는 그런 챕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2절 내용까지 굳이 저희가 직접 살펴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3절로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거든요. 11페이지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연구자들이 다문화 인권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제안하는 것, 다문화 교육과 인권 교육의 결합 가능성에 대한 논의에서 따오고 있는 건데요. 여러 한국 연구자들의 그런 내용들 일일이 살펴보기보다는 그것을 종합한 이 연구자의 주장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1쪽 아래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다문화 교육의 인권 개념을 반영한다는 것은 다문화 교육 프로그램의 목표, 내용, 운영의 전 차원에서 인권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편견과 차별을 인권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인식적 기반을 형성하고 인권 감수성 향상, 다양성 존중, 동등한 참여 기회 부여하는 교육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또 다른 한국 사상 학자들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걸 종합하는 가장 마지막 단락 내용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다문화 인권 교육은 다문화 역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차이를 유발하는 일체의 차별적 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 감수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교육 과정의 개혁을 추구하는 것으로 다문화 교육의 본질을 인권의 강조에서 찾고자 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약문에서 강조되었었던 내용이죠. 다문화 사회에 대응하여 인권 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다문화 교육과 인권 교육은 상호 친화적이며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레가 굴러가면 앞바퀴, 뒷바퀴로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개가 나누어진 것 같지만 하나로도 없으면 굴러갈 수 없고 둘이 힘을 합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런 관계라는 것이죠. 이른바 다문화 인권 교육은 다문화 사회 도래 이후 인권 교육이 다문화적 상황에 따른 차별적 요소의 배제를 더욱 강조한 개념으로서 다문화 교육에서 강조되는 차별 금지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이
인권교육에 내포되어 다문화 사회에 필요한 인권교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의를 통해서 이제 미국 사례, 역사적 사례를 이야기한 다음에 한국의 현실과 접목시킬 수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요약해서 예고를 했었잖아요. 13쪽 4장 다문화 인권 교육의 발전 방향 첫 번째 절에서 그걸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발전 방향은 이 연구자들이 핵심적으로 제안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절 한국에서 다문화 인권 교육의 현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한국은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라는 현상에 대해 빠르게 인정하고 대응해 나갔습니다. 다문화 가족 지원에 대한 개별적인 정책들이 구체화되면서 다문화 교육도 정착 보급되었습니다. 특히 2008년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 당시부터 다문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해 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조한 것은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제도적 수용이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주춧돌을 놓는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다문화 교육이 교육 과정에서 구체화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문화 교육을 진흥하기 위한 조례가 다수 제정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다문화 감수성은 또 다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좁은 의미로만 이해될 경우 사회 구성원의 이주민에 대한 인권 감수성이나 다문화 감수성은 제고되기 어렵습니다. 문화 이해 교육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주춧돌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그 수준의 좁은 차원에만 있어서는 진정한 본질적인 목표 달성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다문화 교육이 본래 추구하고자 했던 다원주의와 민주주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은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 가족 지원 교육이나 다문화 이해 교육 단계에 머물 경우 성취되기 어렵습니다. 다문화 교육이 다문화인 교육으로서 통합교육적 성격, 인권교육적 성격, 민주시민교육의 성격이 강조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현재의 다문화 교육 담론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다문화 인권 교육이 아닌 이주민에 대한 지원 중심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지적했던 건 문화 이해 교육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다. 이 지적이었고요. 지금 두 번째 지적은 일반적인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주민 대상으로 하는 차원에 치중되어 있었음을 지적하고 있죠. 그것은 아마도 다문화 교육은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인권에 대해 말하기보다는 다문화 가족의 사회 적응이나 국민과 이주민을 구분하는 이분법적 시각이 내재되어 있어 이주민을 소외계층으로 보는 온정주의의 입장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었던 이인재 교수님 논문에서는 보편성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다문화 가정 자녀를 교육 소외계층으로 보고 교육 지원을 하는 데 집중한 온정주의 담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2012년도부터는 인재 양성의 관점이 강화되면서 다문화 교육 정책은 이중언어 교육, KSL 교육, 진로 지도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 존중과 평등이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핵심적인 요소이며 이민자 문제에서 인권이 핵심이라는 인권 기반의 관점은 실제 다문화 교육 정책에서 상대적 낮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인재 양성, 역량, 굉장히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경제적인 성과를 좀 이루려고 하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인권을 도외시하는 문제점을 노출하였다.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죠.
이러한 접근 방식이 우세하다 보니 한국에서 다문화 교육은 한국인과 외국인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에서 태어난 다문화 가족 자녀라고 불리는 학생들을 위한 교육으로 그 범위가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국제결혼 가정과 그 자녀들을 소외계층으로 낙인 찍음으로써 오히려 이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더 씌우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다문화 교육은 제도적으로도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 지원 정책 또는 다문화 가족 이해 교육에 그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요즘은 여기서 훨씬 더 많이 발전되어 나가고 있죠. 다문화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다문화 교육 진흥 또는 활성화 조례가 2012년 이후 경기도 교육청을 시작으로 해서 14개 교육청에서 제정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들에서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정의가 없고 주로 다문화 가족 자녀와 제한 외국인 자녀들에 대한 복지 차원의 교육 지원이 규정되어 있을 뿐입니다. 다문화 교육 특별학급은 통합교육보다 분리교육을 지원하고 다문화 교육 거점 학교 정도에서 일반적 다문화 교육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 상담, 한국어 교육 등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의 교육과정 고시 등에서 다문화 교육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다문화 교육의 본질적 개념에 대한 제도적 또는 정책적 실천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한국적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 다문화 가족 자녀에 대한 복지 차원 혜택 부여가 주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이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전공으로 공부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주로 이제 다문화 교육 전공 지원하시게 된 동기 자체도 근무하시는 학교의 환경 이것에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이제 학교 구성원 중에 다문화 비율이 높은 경우 이런 경우에 이제 지원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본인의 교사로서의 실존적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다른 모든 학교들, 전국적인 범위에서 살펴본다고 했을 때 다문화 인구 비율이 비교적 적은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사실 전체적인 교육과정 차원에서는 분명히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일선 학교 교사들은 그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3년에 한 번 정도 15시간 다문화 교육 관련 연수만 한 번 들으면 되겠다. 이 정도의 의식만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도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교사들에게 공감대를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이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국 다문화 교육 개념 및 내용 요소 가운데 인권적 내용 요소가 강조되지 못하고 법 제도와 교육 과정에 있어서는 다문화 교육, 인권 교육, 인성 교육이 마치 개별적인 것처럼 인식되기도 합니다. 다문화 교육에 대한 관심도 이게 일선 학교에서도 떨어지는데 인권 교육, 인성 교육 다 별개로 보는 것이지 이것을 합친 다문화 인권 교육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려는 시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무엇보다 다문화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간과한 채 다문화 교육의 의미를 매우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다문화 교육의 본질에 맞도록 시행되기 위해서는 다문화 인권 교육의 개념을 음미하면서 다문화 교육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시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렇게 하면서 2절에서 다문화 인권 교육의 실시 방향을 여러 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가 다문화 교육에서 인권적 요소의 확대, 나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반편견 교육, 다 평등한 교육의 실질적 제공과 통합교육 확대, 라 다문화 교육의 대상 확대와 민주시민 교육으로서의 성격 강화. 이 정도 내용이 있는데요. 잠깐 쉬셨다가
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번 주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